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너피스 아카데미의 두 번째 시간인 기계 진동에서 배우는 인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진동이라 하면은 기계공학과에서 3학년쯤에 배우는 약간의 심화 과정의 학문입니다. 이 기계 진동에서 바로 우리 공학자들이 인문학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을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은 지금 일자유도 시스템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일자유도 시스템을 뉴턴 방정식으로 인해서 한번 풀어보면 지금 이 질량을 가진 물체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외력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이너스 cx 도트. 이게 그 동력학까지는 대수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속도와 가속도를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지만 기계 진동에서는 미분방정식으로 나옵니다. 미분방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1차 미분방정식 그리고 2차 미분방정식까지는 풀 수 있어야 이 기계 진동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계 진동 전에 전체적으로 미분 방정식은 꼭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의 총 외력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면 이 외력을 이쪽 방향으로 제가 플러스로 바라본다면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cx 도트는 mx 도트가 되죠. 그래 되면 이걸 풀었으면 mx 도트 더하기 cx 도트 더하기 kx는 외력이 0입니다. 여기에서 0이 아니라 실제로 이쪽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ft 보통 이 ft 이 외력은 보통은 f0의 사인 뭐 오메가 t 플러스 위상차가 있는 이런 힘을 외력으로 주어주지만 지금 현재는 외력이 없는 그런 단순한 일자유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FT가 이렇게 그 외력이 존재한다면 여기에서 F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위상차가 있는 이런 외력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X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에서 그 뭐냐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지금 현재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거를 설명한다기보다 이 공식에서 나타낼 수 있는 바로 인문학 내용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일자유도 시스템의 질량이 m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니죠.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 시스템이 고유진동수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고유진동수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하면 이게 고유진동수로 움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희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이 물체가 아주 임펄스적인 힘을 딱 주게 되면 이렇게 아주 빠르게 힘을 탁 주게 되고 그 힘을 그 다음부터 주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어떻게 되겠죠? 탁 주고 그 다음에 힘을 안 주게 되면은 임의적인 어떤 힘은 없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 용술철에 대한 힘과 그 다음에 댐퍼가 계속 그 힘을 작용하면서 똑같이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대신에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임펄스 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저희가 처음 그 그네를 탔을 때 그네에 처음에 팍 밀고 그 다음에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그네가 갑자기 힘이 없다 해서 멈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그 그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바로 고유진동수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고유진동수를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댐퍼가 없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고유진동수가 기본적으로 루트 n분의 k입니다. 루트 n분의 k인데 지금은 댐퍼가 있기 때문에 댐퍼가 있는 감쇄 고유진동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감쇄비고요. 1-감쇄비의 제곱의 고유진동수가 바로 감쇄된 고유진동수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 지금 고유진동수가 질량과 용수철 상수와 그 다음에 이런 감쇄상수로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은 고유진동수가 항상 정해진다는 거죠. 고유진동수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즉 모든 물체는 그 자신만의 고유진동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인문학적인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도 사실상은 모두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저의 고유진동수는, 즉 아빠 이야기의 고유진동수입니다. 아빠 이야기의 고유진동수는 이제 원피스. 제가 원피스 좋아하죠. 원피스만 보면은 저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흔들 거려요. 여기에 제가 원피스 같은 게 있는 거죠. 원피스. 그 다음에 기계학과를 나와서 기계 같은 거. 그 다음에 영어만 들으면은 막 저의 마음속에 반응이 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내 취미가 고유진동수화 시키면은 세상 살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명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저에게 입력이 들어와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품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이래 입력이 오더라도 전혀 반응이 없고, 대신에 원피스 같은 거, 그리고 영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반응만 오더라도 굉장히 높은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작은 입력이죠. 작은 입력만 오더라도 그 반응을 굉장히 크게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사람의 고유진동수가 무엇이냐, 이거는 사실상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밑에 서민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작은 어떤 반응에도 그 사람은 작은 어떤 입력에도 그 사람 반응을 엄청 크게 합니다. 근데 사실 서민의 삶과 동떨어져서 사시는 분들은 아무리 서민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의 실제 마음속에서는 크게 반응이 일어나지 않죠. 대신에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서민이라는 외력을 우리가 주면은 서민처럼 행동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외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이 시스템의 움직임은 어떻게 가죠? 풀어보면은 x는 f0의 뭐의 사인, 요쪽에 앞에 안쪽에 이거를 적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상수가 더 붙기는 하지만 움직이는 것은 사인 오메가 t로 해서 움직입니다. 사인 오메가 t로 해서 움직입니다. 즉 이 외력이 향하는 그대로 이 시스템은 움직이게 되는 거죠. 외력이 없을 때는 자기만의 고유진동수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임펄스를 딱 가했을 때는 얘 자신만의 고유진동수로 움직이죠. 루트 n분의 k 만큼처럼 이렇게 그 빠르기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외력이 있을 때는 이 외력의 오메가에 따라서 실제로 이 시스템이 움직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이 오메가로 움직이지 않지만 바깥에서 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우리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른이 되면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를 학생 때는 정말 좋아했다 할지라도
어른만 되면은 갑자기 대학교만 가면은 공부가 싫어지는 거죠. 그건 뭐다? 바로 외력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그냥 나 자신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좋아서 공부가 좋아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이 외력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 배경에 의해서 내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해왔다는 거죠.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왔지만 사람은 정말 바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저의 고유진동수 저보고 명품을 갑자기 좋아해라 하더라도 저는 절대로 명품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물체들은 그 가지는 고유진동수가 절대로 안 변하겠죠. 이 질량과 용철 상수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질량 바뀌어야 되죠. 용철 상수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댐퍼가 바뀌어야 되죠. 무슨 말이냐? 저의 체질들이 다 바뀌지 않는다면 저 자신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이 물체가 그 고유진동수, 물체의 고유진동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변하지 않지만 정말 내가 변하고 싶다면 그 나 자신 안에 있는 체질들을 다 이렇게 바꾸지 않는다면 실제 내가 정말 좋아하거나 하는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체질들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육이 되는 거죠. 교육. 사실 교육을 아무리 많이 받더라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바뀐다는 희망을 안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교육자분들이 그런 희망을 안고 또다시 열정적으로 목청 있게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어떤 여행이나 나 자신이 바뀔 수 있는 무건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의 체질을 바꾸면은 바뀔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좀 판단을 하곤 합니다. 정치인들을 볼 때, 특히 선거 전에 그 정치인들을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을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짧은 시간 내에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어떤 질량, 용철 상수, 댐퍼값 이런 거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작은 값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에서 정말 마음 우러러서 그 반응이 오는지를 요즘에는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측을 하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곤 합니다. 사람이 있으면 그런 고유진동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 고유진동수가 또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기계진동에서 조금 배워봤는데요. 내용이 조금 어렵고 조금 제가 저의 이야기들이 막 좀 난해하게 설명이 된 것도 있지만 핵심은 사람도 결국 고유진동수가 있다. 그리고 그 고유진동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고유진동수를 변하려면은 그 시스템에 있는 질량과 용철 상수, 그 다음에 댐퍼값이 변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체질이 변해야 되는데 그 체질을 변화하려면 이 교육과 여행, 그리고 무건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